제가 오늘 배란 10일차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9일차 때 이제 임태기를 했는데 흐리게 매지가이로 두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원래 임태기 해서 두 줄 나오면 바로 병원을 오라고 하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하루 더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임태기를 했는데 더 진하게 이제 두 줄이 확 나왔습니다. 이쪽 보이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두 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두 줄이 나왔다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피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자 해서 피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콩주사 있잖아요. 시험관 하시는 분들이 맞으시는 콩주사를 하나 맞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일단은 뭐 임신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맞겠다 해서 그러면은 콩주사도 하나 맞고,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이제 진료를 보고 왔는데 일단 10일차의 피검 수치는 13점대 나왔거든요. 저는 한 20에서 30 사이에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피검 수치가 낮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착잡하긴 한데 뭐 보통 5 넘으면은 임신 시작이라고 본다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5부터 시작인데 13 나온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3일 뒤에 다시 피검을 하자고 하셔서 3일 뒤로 피검 예약을 잡고 왔고요. 이제 3일 동안 임태기를 하면서 좀 더블링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맞은 콩주사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3일 동안 임태기를 열심히 해보다가 피검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얼리 임태기에 두 줄이 뜨고 그러고서 병원에 이제 피검사를 2차까지 갔다 와서 2차 피검사가 65가 나왔을 다음에 일주일 뒤에 보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임태기를 하고 있는데 보여드리면 좀 진하게 나옵니다. 이제는 소변 닿자마자 아침에 물을 제가 한 300ml 마시고 했는데도 300ml 넘게 마셨는데도 꽤 두 줄이 진하게 떴어요. 지금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 빛 때문에 아무튼 꽤 두 줄이 진하게 떴고, 제가 몰랐는데 그 스마일리더 이 앱으로 수치를 기록할 수가 있더라고요, 원포. 그래서 오늘 아침 것까지 기록을 했는데 뭐야, 일단은 이렇게 6.1로. 아무튼 어제 아침에 했을 때가 15일 차였는데 3.2였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했을 때가 4.0이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두 번째 소변으로 한 게 6.1이 나왔습니다, 수치가.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역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지금 산부인과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저번에 3차 피검사까지 했을 때 890 몇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사실 1000이 넘어야 안정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1000이 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 890 몇을 봤을 때는 사실 임태기 역전까지 다 봤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피검사 수치가 1000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90 몇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약간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3라인 임태기를 그 일주일 뒤에 보자고 하셔가지고, 초음파를 알기 전에 보자고 하셔가지고
3라인 임태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확진했었다가 목요일쯤, 지금이 토요일인데 목요일쯤에 좀 연해진 거예요. 줄이 다시 1번 줄이.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산부인과로, 일반 그 북만 산부인과 다니던 데로 갔는데 정말 한참 동안 초음파를 봐주셨거든요. 진짜 한 10분 넘게 초음파만 봐주신 것 같아요. 질 초음파로도 보고 배 초음파로도 보고 저희 아기집을 찾아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아기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임신 시기상 어쨌든 배란 되고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기집이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기집이 안 보이는 거는 정상 임신 진행이 아닐 수가 있다 하셔가지고 피검사를 먼저 해서 수치를 보자. 그래서 피검사를 했더니 제가 그 전주 토요일날 890 몇이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날 한 거잖아요, 피검사를 다시. 60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국엔 화유가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로 아기집을 보자고 하셨을 때 사실 뭐 특별한 이상 없었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다른 병원 갔던 거는 굳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어차피 여기서도 아기집이 안 보이는 거를 확인하시면은 피검사를 한 번 더 하자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럼 그때보다 그냥 더 얼마나 떨어졌는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그때 피검사한 수치는 말씀을 안 드렸고 전화가 오면은 수치가 그때 600에서 얼마나 더 떨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다니는 병원이 난임병원이니까 선생님한테 시험관을 하고 싶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임신 수치가 0으로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제가 나팔관 조영술은 아직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관 조영술도 해야 되고 임신 수치도 0으로 떨어져야 되고 일단은 출혈이 언제부터 날지는 모르겠지만 출혈이 나는 거를 먼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금 자궁이 임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자궁도 얇아져야 되고 하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젠 뭐 눈물도 안 나고 화가 나요. 화가 나고 그냥 빨리 시험관을 해서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 자연 임신으로 계속 이렇게, 물론 시험관을 해서 한 번은 될 거란 보장도 없고 유산을 안 할 거란 보장도 없지만 이렇게 그냥 계속 자연을 기다리면서 자연 임신을 기다리면서 어쨌든 유산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시험관을 하면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물도 많이 있고 좀 더 확실한 그 배아를 넣을 수 있는 검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저는 자연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시험관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신이 끝이 나면은 임신 수치가 0으로 떨어져서 임신 종결이 되면은 저는 이제 시험관으로 다시 진짜 하기 싫었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죠. 그래서 임신 수치가 0으로 잘 떨어지길 일단 바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임신 수치가 떨어지는 게